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제4편 부동산 정책론이죠. 제2장의 부동산 정책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이지요.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가 요즘 굉장히 시끄러웠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래서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만은 이 임대료 규제는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당연히 아주 높겠죠. 이걸 이름을 바꿔서 경제학적 이론은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심화학습에 가면은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특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도 시험에서는 뭐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뭐 이상한 그래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 자체를 물론 장차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그거보다는 일단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나올 때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문제에 섞어서 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섞어서 내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쉬워요. 섞어서 냈다는 이야기는 지문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각각. 그러면 빤하죠. 개념 정도 내겠죠. 그러니까 섞어서 낼 때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갈수록 문제가 이쪽 부분은 뭐 수월해지는 편이에요. 자, 임대료 규제인데요. 의 보시면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게 규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임대료가 300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니까 너무 높아. 300만 원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너무 비싸니까 너 앞으로 200 이상 받으면 죽어? 이렇게 낮게 규제해. 낮게. 현재도 높아 죽겠는데 이보다 높게 규제한다? 그 사람 죽으란 이야기죠. 그래서 낮게 규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시험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효과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원래 300일 때는 균형량이 지금 100개죠. 그래프상. 그런데 200으로 규제하면요. 요거 수요 곡선 아니에요? 자, 수요자는 싸니까 여기까지 살라 그래요. 150개. 요거는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공급자는 돈이 안 되니까 몇 개 안 만들어. 50개.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은 150명인데 집을 임대하는 사람이 50명밖에 없죠. 바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여러분 전세난이 심할 때 이사 가든가요? 못 가잖아요. 뭐 전세가 임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난에 시달린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원래는 300 받아야 돼요. 그런데 200 받으라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그래서 100명이 임대하다가 일부가 포기해요. 그래서 50명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주택이 용도가 전환된다. 용도가 전환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예쁜 표현이고 실제로는 망했다 그 이야기예요. 망했다는 이야기는 임대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에이 팔아버려. 전세 나가세요. 그리고 집을 팔아버린다. 싸도. 속상하니까. 그 다음에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왜요? 아니 기존의 사업자도 지금 망하고 있는데 누가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에 질적 저하 현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50개 임대되는 방은 이 임대하는 사람들은 좀 손해보고 있잖아요. 200이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뭐 화장실 또는 하수가 막혔다. 고장나면 안 고쳐주죠.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내비둬버리죠. 나가라고 나가라. 집 구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질적 저하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요. 아니 원래는 100명이 임대 사업을 했으니까 소득세를 냈어. 그런데 지금 5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줄네. 바로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을 못 구한 100명 있었죠. 수요자가 150명이니까 이 사람들은요. 임대주택이 50개밖에 없을 때는 여기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선까지 여기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잖아요.
이런 가격을 우리가 뒷거래, 뒷돈을 이만큼 냈다 그래서 이걸 음성적 지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라 그래요. 정부한테 잡히면은 벌금이나 과태료 있으니까 몰래 거래하는 몰래.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요 말 그대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그러니까 임대료를 보조하면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소득이 100만 원인데 정부가 임대료를 도와준다고 100을 더 줘. 그럼 2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향상돼. 실제 소득.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원래 균형가격 300에서 이 일이 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400까지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자는 기존의 공급자는요. 원래 300 받다 400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초과 수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해요. 야, 임대 사업하면 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결국 공급이 이렇게 늘어요. 공급이 늘면 균형이 이렇게 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팔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여기서 균형을 이뤘으니까 수요나 공급이 100개였는데 자, 새로운 균형은 이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개로 늘죠. 그러니까 이 임대료 보조는요. 우리가 기억할 게 대략 3개 정도면은 뭐 거의 정확한 거예요. 거의 다 된 건데 일단 임대료 보조는 자, 첫 번째로는요. 량이 증가합니다. 량. 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니까 량이 늘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량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임대료 규제처럼 주택난에 시달릴 일은 없어. 그 다음에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용이 커요. 왜냐? 내 돈으로 집 빌린 게 아니죠. 정부가 아까 지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벌었던 원래 100만 원은 여유돈으로 남아있죠. 그걸 가지고 또 집을 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량이 증가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차인의 효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세 가지 중에서는 임대료 보조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주택뿐만 아니고 다른 재화의 소비도 증가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뭐 시험에서는 이거는 심학습에서 반복일 뿐이지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뭐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 요거는 조금 나눠서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요. 공공이 임대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우리가 전월세 내는 게 아니고 뭐 영구임대라든가 전세형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뭐 국민임대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그래서 의는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효과는요. 임대주택 시장이 여기 사적 시장하고요. 원래는 없던 공공시장이 생겼죠. 그래서 구분돼요.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서는요. 아무래도 국가는 사적 시장의 임대료보다는 싸게 임대하겠죠. 당연히. 근데 정부가 LH공사한테 야, 너 본전으로 원가로 한번 임대해봐. 서민들 힘드니까. 그러면 200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임차인이 일이 당연히 이사를 오겠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우리 지역에서 50개 공급했다? 그럴 때 수요가 넘쳐가지고 임대가 끝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적 시장에서는 이사 가버렸으니까 임대가 감소죠? 그러면 균형이 원래 여기였는데 사적 시장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요. 이걸 단기 효과라 그러는데 수요가 변화하는 게 이제 단기입니다만은 약간 심화학습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은 이 사람은 원래 300 받다가 200 받아요. 느닷없이 뭐 LH가 막 싸게 막 임대하는 바람에 다 이사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줄죠. 다시 말해서 일부가 에이씨 나 임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이 줄면 다시 균형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1이 가요. 1이. 예, 아까 이제 화살표가 잘못 왔는데 1이 왔다가 1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원래로 되돌아가 버려. 예.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해서요.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은 량이 감소해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100개였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프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량이 줄어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옛날에 공공이 없을 때는 여기 100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50개 만드니까 150개가 될 줄 알았는데 애가 50개 줄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50개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새로 만든 거 50개에서 여전히 10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에는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가격이 하락해서 혜택이 있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가격이 되돌아가 버리니까 요거 두 개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은 량이 늘지 않는다. 그럼 전체적으로 볼까요? 아까 임대료 규제는 량이 줄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존은 량이 늘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은요. 량이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니까 딱 중간 성격이죠. 그래서 전체를 비교할 때는 이 세 가지의 량은 좀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기초 단계에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 정책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세를 볼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일단 기초 과정을 이해해야 심화학습이 편해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10분에서 15분 이상은 안 찍으니까요. 두세 번 듣는 건 쉽죠? 예, 수고하셨습니다.